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이어야 할 그날, 나는 제단 앞에서 서 있었다. 신부는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대신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의 팔에 기대어 웃고 있었다. 미안해. 형, 이게 현실이야.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주위의 시선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 그 말만 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결혼식이 취소되고 나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걷는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젖는 기분이었다. 가족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잊히지 않는다. 잊히면 안 된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 지은이는 내 대학 시절부터의 연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꾸었다. 안정된 직장, 작은 아파트, 아이들. 하지만 그녀는 내 친구 민준을 선택했다. 민준은 내 회사 동료이자 내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출장 중일 때? 아니면 더 일찍?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이를 악물었다. 왜 나지? 그 질문이 내 뇌리를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회사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알았다. 동정의 눈빛, 속삭임. 불쌍해. 갑자기 버림받다니. 이 나는 그들의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나를 피했다. 지은이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오빠. 민준이가 더 나아, 더 나아? 그게 무슨 뜻인가? 돈. 지위. 민주는 최근 승진했다. 내가 도와준 프로젝트 덕분에. 나는 그 줄을 버텼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그냥 살아.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배신의 장면이 반복되었다. 지은이의 웃음, 민준의 자신만만한 표정. 나는 그들의 행복을 상상했다. 그들이 함께 사는 모습, 웃는 모습. 그 상상이 나를 갉아먹었다. 임랭 라케치 토이 찬 아직은?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자라났다. 분노. 아니, 더 차가운 것, 계산.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는 그 사무실에서 민준의 얼굴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집에 틀어박혀 나는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지켜보았다. 지은이는 결혼 사진을 올렸다. 민준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 댓글들, 축하, 부러움. 나는 웃었다. 쓴 웃음. 영원히. 보자.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의 삶을 관찰했다. 민준의 회사 동향, 지은이의 일상. 나는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민준이 요즘 바빠. 지은이는 어때? 캐주얼하게 물었다. 그들은 모르고 대답했다. 민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지은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았다. 민준은 야심차다. 승진을 위해 뭐든 한다. 지은이는 불안정하다.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망한다. 대신 나는 자신을 재건했다. 체육관에 가고 책을 읽고 심리학 서적을 탐독했다. 복수는 차갑게 먹는 요리다. 그 말을 믿었다.
내 안의 분노를 컨트롤했다. 때때로 밤에 눈물이 흘렀다. 왜 나였어? 하지만 곧 닦아냈다. 약해지면 안 돼. 2달째 나는 첫 움직임을 했다. 익명으로 민준의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민준 씨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알던 약점. 민준은 내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완성했지만 일부 데이터를 조작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 이메일 후 민준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승진은 미뤄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의 스트레스받은 얼굴을 상상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나는 느꼈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예전에 나는 용서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하지만 밤에 거울을 보니 내 눈이 달라졌다. 더 차갑게. 이게 나인가? 그 질문이 맴돌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침묵의 대가는 크다. 이제 그들이 치를 차례. 나는 그 후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프로젝트가 흔들리자 그는 지은이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걸 보았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은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표면 아래에 균열이 있다. 지은이는 과거에 나와 함께할 때 불안 발작을 일으켰다. 민주는 그런 걸 다룰 줄 모른다. 나는 친구를 통해 지은이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아니,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중 하나를 찾았다. 익명 계정으로 그 클라이언트에게 힌트를 주었다. 지은 디자이너의 작업이 표절 의심되어 그것은 반쯤 사실이었다. 그녀는 내 아이디어를 빌려 작업했다. 과거에 내가 도와준 것들. 클라이언트는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이는 계약을 잃었다.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내게. 아니, 공통 친구에게. 요즘 힘들어. 일도 안 풀리고 친구가 나에게 전했다. 나는 대답했다. 도와줄까? 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았다. 대신 더 지켜보았다. 지은이는 스트레스로 약을 먹기 시작했다. 민주는 바빠서 그녀를 신경 쓰지 못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게 옳은가?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이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다. 예전에 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친구를 돕고 연인을 사랑했다.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다. 아니, 즐기는 게 아니다. 필요하다. 임랭이 나를 죽일 뻔했다. 이제 행동할 때. 3달째 나는 민준을 직접 만났다. 우연처럼. 카페에서. 오랜만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당황했다. 형, 미안해. 그때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잊었어. 하지만 잊지 않았다. 대화 중 나는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요즘 회사 어때? 프로젝트 문제 들었어. 그는 긴장했다. 나는 조언을 해준 척했다. 이 데이터로 해봐. 그것은 함정이었다. 잘못된 데이터. 민주는 그걸 사용했다. 한 주 후 그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그는 강등되었다. 지은이는 그에게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내 삶도 엉망이야. 그들의 다툼 소문을 들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더 있다. 나는 자신을 설득했다.
계속 살아야 해. 이 복수가 내 목적이다. 하지만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은이의 눈물, 민준의 절망. 나는 깨어나 땀을 흘렸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중독처럼 되었다. 4달째, 나는 그들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만나요. 증거사진 조작된 것 그녀는 믿었다. 다툼이 커졌다. 민준은 부인했지만 신뢰가 깨졌다. 나는 멀리서 웃었다. 이게 내들의 대가다. 하지만 내 정신이 피곤했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너 요즘 이상해. 나는 부인했다.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가 나를 먹고 있었다. 인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후회 없다. 그들은 나를 먼저 파괴했다. 5달째, 상황이 복잡해졌다. 민주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형, 최근 내 일에 문제가 생긴 게 너 관련 있어.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조사를 했다. 내 익명 계정을 추적하려 했다. 나는 조심해야 했다. 나는 전략을 바꿨다. 직접 개입 대신 사회의 힘을 이용했다. 민준의 회사에 공식 제보를 했다. 실명으로. 과거 프로젝트 조작 증거, 그것은 사실이었다. 회사는 내부 감사했다. 민준은 해고되었다. 그는 절망했다. 지은이와 헤어졌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녀의 비명 소문. 지은이는 나에게 연락했다. 오빠, 도와줘. 민준이가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나는 듣기만 했다. 내 안에서 분노가 끓었다. 실수. 내 인생을 망친 게 실수야.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괜찮아. 도와줄게. 거짓말. 나는 그녀를 이용했다. 그녀의 우울증을 자극했다. 민주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한 거야. 그녀는 더 무너졌다. 병원에 갔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밤에 내 손이 떨렸다. 이게 너무 잔인해. 도덕. 사회가 나를 배신했는데 왜 내가 도덕을 지켜? 6달째, 민준이 나를 찾아왔다. 너였어. 모든 게 그는 화가 났다. 왜 그래? 우리는 친구였잖아. 나는 웃었다. 친구. 너희가 먼저 배신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후회할 거야. 떠났다. 나는 불안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할까? 나는 더 조심했다. 그들의 삶을 계속 관찰했다. 지은이는 약에 의존했다. 민주는 새 직장을 찾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느꼈다. 내 것처럼. 내 심리가 변했다. 예전에는 동정을 느꼈을 텐데 이제는 냉정하다. 이게 현실이야. 그들의 말처럼. 하지만 내 안에서 빈자리가 커졌다. 복수 후에 뭐가 남아? 그 질문이 괴롭혔다. 하지만 계속했다. 멈추면 내가 패배자. 7달째,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민준의 가족을 타겟으로 했다. 그의 부모님은 보수적이다. 서울의 전통 가정. 나는 익명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들님이 결혼한 여자가 바람 피운 적 있어요.
지은이의 과거 나와의 관계. 그들은 믿었다. 민준을 압박했다. 결혼 취소해. 민준은 무너졌다. 알코올에 빠졌다. 지은이는 자살 시도를 했다 소문. 나는 충격받았다. 넘어갔어. 밤에 후회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죽일 뻔했어. 자위했다. 복수는 이제 습관. 8달째 지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오빠, 제발 멈춰. 그녀는 알았다. 민준이 말했어. 너였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왜? 내가 먼저였잖아.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해. 나는 말했다. 너희의 고통이 내 거만큼 돼? 그녀는 떠났다. 하지만 그 후 경찰이 왔다. 익명 제보 관련 조사. 민준이 신고했다. 나는 준비했다. 증거 없음. 모르는 일입니다. 벗어났다. 하지만 긴장됐다. 복수가 위험해졌다. 내 인성이 사라져갔다. 친구들을 피했다. 가족도. 너 요즘 어두워. 어머니 말씀?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니었다. 꿈에서 피를 봤다. 내 손에. 9달째 나는 최종 계획을 세웠다. 민준의 새 직장 내가 소개한 곳. 나는 그 상사에게 말했다. 민준은 신뢰 못해요. 과거 조작. 그는 해고됐다. 이제 바닥.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악화. 나는 방문했다. 미안해. 그녀 말했다. 나는 말했다. 늦었어. 10달째 민준이 다시 왔다. 끝내자. 그는 지쳤다. 내가 이겼어. 나는 말했다. 이겼어. 이건 게임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서 승리감. 그러나 공허. 나는 그들을 놓아주려 했다. 하지만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 지은이에게 민준의 비밀을 보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진짜 이번엔. 그들은 헤어졌다. 민준은 서울을 떠났다. 지은이는 고향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가 끝났다. 하지만 나도 끝났다. 이게 가치 있었나? 매일 물었다. 내 눈은 텅 비었다. 11달째 나는 일상을 되찾으려 했다. 새 직장, 새 친구,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밤에 불면. 12달째 민준에게서 메시지. 너도 행복하지 않지? 맞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내가 웃었다. 차갑게.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나? 복수는 승리인가? 패배인가?